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벌써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 서서히 끝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편안히 푸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ME 비트코인 선물이 4개월 만에 최저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파생 상품 주요 거래소죠.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량이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본 데이터는 암호화폐의 선물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큐가 제공을 했는데, 네, CME는 이달 13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 제한을 2배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인상은 올해 거래량의 증가 경향이 있음을 이유로 9월 30일에 개시될 전망인데요. 네,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 회사 인터컨티넨탈 거래소가 설립한 벡트가 9월 23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죠. 네, 선물의 제공을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는 이미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CME의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와 비교하면 벡트의 선물 거래는 구조가 크게 다르죠. 네, 벡트가 제공을 예정하는 선물 거래는 현물 결제 선물 거래로서 제공되어 매월 결제에는 현물 거래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구조의 비트코인 선물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현 시점에서는 미지수이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컴페어가 이제 8월 거래소 거래량 랭킹을 공개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기준은 바이낸스, 법정화폐 기준으로는 빗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립토 컴페어는 매월 거래소 순위를 책정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크립토 컴페어는 지난 8월 첫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바이낸스가 7월 421억 달러라는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했다 실적을 공개했었는데요. 네, 최근 8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다시 암호화폐 기준 거래의 거래량을 장악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바이낸스는 최근 대출 상품 출시 등 바이낸스 US, 마진 거래, 비너스 등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다음은 법정화폐 기준 거래량입니다. 네, 하나거래인 빗썸이 8월 한 달간 총 180억 8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빗썸 같은 경우도 최근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OKEX 지금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평균 롱숏 포지션 보유 비율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롱 포지션 보유 비율이 25%, 네, 숏 포지션이 23%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현재는 롱 포지션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큰 상태이죠.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한 리서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1,600만 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가 암호화폐 전문 보험사 노블 인슈어런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수는 1,600만 명에 이르며 1,170만 명은 내년 암호화폐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보안 관련 인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진단인데요. 네, 올 들어 암호화폐 피싱 및 해킹 사건은 2017년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암호화폐 보관 방식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콜드 월렛의 보유 암호화폐를 이런 보관하는 투자자는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네, 이에 관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꾸준한 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미전역 TV 광고 효과도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도 어제 세계 최대의 금채굴 회사의 COO도 암호화폐 시장의 이러한 마케팅적인 부분은 배워야 한다. 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필연적으로 이러한 신흥시장은 해킹하는 이들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거래소의 보안 수준이 많이 향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콜드월렛에 저장하는 게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사실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좀 어렵죠. 네, 단기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인 핫월렛도 상관은 없는데 2년 이상 한 3에서 5년 정도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드웨어 월렛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의 전 최고 경영자인 패트릭 번이 오버스탁 전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전량의 매각 수익분을 금요일이 오기 전에 금과 은 그리고 2개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자산들인 경기와 반대되는 역주기 성향을 띠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어 법적으로 허용되면 필요시에 오버스탁 주식을 재매입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지난 11일 그는 보유하고 있던 오버스탁 주식 470만 주를 약 1억 달러의 전량 매각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2개의 암호화폐는 과연 무엇일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죠. 네, 다른 한 가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감은 오지 않지만 이것을 밝힐 일은 없겠죠. 네, 아니면 본인이 그 암호화폐를 매각할 때 밝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분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이러한 속도를 봤을 때 5년 정도 후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리 잡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6% 상승하면서 1210만 원대, 이더리움이 6% 상승하면서 26만 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53% 상승하면서 349원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도 어제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67.7%로 조금씩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IMF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은행 자체 혁신 개발 등 생존 경쟁을 촉발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화폐 굴기라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 출현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은행은 금융 중개자로서 입지를 위협받을 전망이고, 다만 자체 기술 개발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첨단 IT 공룡 자체 네트워크 기반으로 데이터 화폐화하고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마련할 전망이다. 기존 시장 고가점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법정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 효율성을 잃고 금융발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글로벌 첨단 IT 공룡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페이스북을 겨냥하고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ECB로 옮겨간 후에도 IMF 쪽에서는 친암호화폐적인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화폐 인플레이션 하면은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죠. 네, 국가 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페트로의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페트로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네,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암호화폐 하면 따라오는 자금 세탁 문제,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이 없는데,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과 전 세계적인 규제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암호화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와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ETF에 관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와이즈는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시장, 그리고 효율성 제고,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완전한 제도화, 그리고 선물 시장 제도화 발전 등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은 현재 비교적 완전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당국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ETF에 관한 소식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도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정부 법률 변호사가 SEC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은 0.01%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인데요. 네, 19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확률이 0.01%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반려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규제 환경 부재와 충분한 규모의 감시 공유 협정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비트와이즈 및 바네크 등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신청한 업체들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 감시 공유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렵다며 그들은 그 대신 납득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을 내세워서 SEC의 이제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 했다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철회는 SEC에게 비트코인 ETF 승인 거절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네,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후 ETF 승인으로 가는 문은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이제 10월 SEC 측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ETF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얼마 전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네, 이 선택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견인데, 굉장히 이런 면에서 보면 잘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사에서 나오는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0.01%다라고 언급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을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뿐이죠. 네, 현재 ETF에 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만 많이 지쳐있는 상태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2019년 3분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다음 달에
나머지 비트코인 ETF가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2017년 버금가는 암호화폐 대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리플 XRP 나스닥 상장 성공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리플과 XRP는 올해 정말 성공적이었다며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전체 XRP 생태계를 강화했죠. 네, 리플 외에도 XRP 랩스도 XRP 채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리플 및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거는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소식도 좋지만 XRP의 가격 급등을 보는 것이겠죠. 네, 그러나 이러한 현재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2017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좋은 소식은 XRP의 가치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를 생태계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의 움직임으로 인해 XRP의 기관 투자자가 분명히 올 거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은 이미 암호화폐에 매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이 파도를 타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5월 1일부터 나스닥은 리플 XRP를 실시간 데이터 전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글로벌 인덱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 지수는 1XRP 환율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네, 플랫폼에 대한 정보는 이제 5분마다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XRP에 대한 공정한 달러 가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수가 추가가 된 것이죠. 네, XRP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 나스닥에 리스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엊그제 지금 리플이 큰 상승을 제외하면 만족할 만한 상승은 오지 않았었는데 참 안타깝죠. 네, XRP에 대한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재에 이상하다 생각이 들 만큼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호재가 나와야 XRP의 가격이 움직이게 될까요? 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XRP의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말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리플 XRP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상원금융업위원회가 암호화폐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상원금융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 리브라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청문회에는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 로버트 잭슨과 엘라드 로이스만, 앨리슨 리,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오는 24일 진행할 예정인데 SEC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슨 위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미국 내에서도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리브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되면 이 선점 효과를 미국이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의원이 이제 미국 외 국가에서 리브라가 선출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미 하원들과 리브라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마크 워너 의원은 페이스북 CEO가 의원들 앞에서 만약 리브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먼저 출시를 할 수 있다 소식을 들었다며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요. 네, 그는 또한 여전히 리브라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가
네, 하원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선출시할 경우가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리브라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규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기조가 미국 전반적으로 스며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되면서 중국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중국뿐만 아니라 스위스나 몰타와 같은 친암호화폐적인 국가들에게 이 시장만큼은 정말 미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진 것이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미 상원 금융업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저번 상원의원 청문회 때보다는 공격적인 어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24일 청문회가 끝나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이 소식을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네요. 네, 110만 비트코인 소유권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한 크레이그 라이트가 화해를 위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마이닝, 채굴을 해 얻은 보상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죠.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화해를 위해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송은 라이트와 클레이만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동으로 실시한 비트코인 마이닝 보상 110만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대한 것인데, 2013년 사망한 클레이만의 유족은 마이닝을 공동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상을 라이트가 착복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약 1년 반 동안 열린 재판, 참 길었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재판이 올해 8월 클레이만 측의 마이닝 보수의 50%를 받을 권리와 비트코인에 관한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에게 지불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 라이트는 보상 지불 전에 클레이만 측과 화해를 향한 논의를 요구해서 플로리다 남부 연방 지방재판소의 시간의 유예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요구하는 유예 기간은 30일이었고 클레이만 측에도 이응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는 구속력이 없는 화해를 향한 조건이나 상세한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패소한 이후에 크레이그 라이트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또 화해의 손길을 내비쳤었는데요. 참 크레이그 라이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단하죠. 네, 남봉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본인이 사토시다,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일들이 2019년에 크레이그 라이트를 중심으로 벌어졌었는데, 패소하자마자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화해가 이게 돼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또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한 EA의 공식 트위터가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라는 언급을 이런 트위터를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스포츠 게임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EA가 공식 트위터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해킹된 것이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들은 바로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보였죠. 네, 바이낸스도 이 사진 굉장히 귀엽네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네요. 네, 나머지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이의 대표작은 피파라든지 NBA 농구, 이런 스포츠, 그리고 배틀필드나 스포츠 게임인 니드 포 스피드 등 시리즈 게임들이 있는데, 정말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EA 측이 갑자기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받아서 쓴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게임 업체에서 갑자기 쓴 거면 아무래도 해킹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2.0의 이제 첫 단계가 2020년 초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스마트 계약 플랫폼 중인 하나죠. 네, 이더리움은 현재 네트워크 전반의 업그레이드인 이스탄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이더리움 역시 다음 단계의 세레니티, 즉 일명 이더리움 2.0 전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단계에서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업그레이드와 샤딩 및 그리고 새 가상 시스템인 EWASM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 2.0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분산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허가 없는 모든 아이디어와 가치를 취하고 돈과 같은 단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네,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테크 기업 하이퍼 블록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11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기 엔트마이너 T17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베네수엘라가 공공주택에도 페트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 경제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 중남미 유력 온라인 미디어 플랭글리시, 네, 이름이 참 희한하네요. 네, 플랭글리시에 따르게 되면 베네수엘라가 공공주택 거래에 자국 암호화폐이자 석유 기반 토큰인 페트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상 주택 제공 프로그램인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를 통해 건설 중인 공공주택에다가 페트로 결제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국 암호화폐 결제 지원 확대를 통해서 미국 경제 제재의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일대마로 빌라로엘 이름이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네수엘라 주택 장관은 해당 사안은 이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승인을 얻었다며 거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번 달 초 베네수엘라는 현지 최대 은행 베네수엘라 은행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면서 페트로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는 정부 차원에서 페트로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네,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의 인프라가 점점 더 확고히 구축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최초인 이제 국가정부 발행 암호화폐인 만큼 그리고 또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네, 그 법정 화폐를 대체하려는 노력인 만큼 이 소식이 네, 정말 긍정적으로 네, 퍼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페트로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네,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주창조경제센터가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20일 뉴시스에 따르게 되면 제주창조경제센터가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분야에 특화한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선정된 기업은 시드머니 투자 사업을 통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정환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도전하길 바란다면서 새로운 혁신 창업 거점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현재 전날보다는 10포인트 오른 4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41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9월달도 한 10일 남짓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9월달 마무리가 되면 이제 3분기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이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가 시작할 때는 한 70 정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